다음 별자리는 정갈자리죠. 10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생일이신 분들. 카드 이름은 한개이고요. 64개의 궤 중에 64장의 카드 중에 60번째 카드입니다. 키워드는 자기 수양, 실천, 자기 존중, 자기 성찰, 의식, 인내심을 키우다, 에너지를 축적하다, 성숙해지다 라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카드의 그림을 볼까요? 아주 고승으로 보이죠? 이런 분이 아주 절강 같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위는 물이요, 아래는 호수나 연못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연못 위에 물이 가득하다. 연못에 물이 넘쳤다. 어떤 형상일까? 바닷속 양어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연못은 바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물이 가득 차 있대요. 그러니까 절제된 마음으로 분수를 지켜라. 나서지 마라. 쉽게 결정하지 마라. 연못 주변이 온통 물밭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면 무슨 일이나 절도가 필요하다. 경거망동은 삼가야 한다. 작은 일은 이루어지지만 큰 일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매사를 절도 있게 행할 때이다. 나아갈 때는 나아가고 멈출 때는 멈추고 정도에 맞게 행동해라. 현재 어려웠던 일들이 풀릴 수도 있다. 하지만 급지는 불가하다. 모든 일이 너무 깊이 빠지게 됨을 경계해야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 친절을 베풀어도 오히려 화근이 되는 수가 있으니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천천히 매사에 그 공정성을 가지면 성공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안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절제가 지나지만 발전하지 못하니까 중도를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라. 그리하면 복록이 뒤따를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고요. 사업이나 일로도 마찬가지겠죠. 착실히 노력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큰 사업은 신중히 추진해야 하고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전운은 재물이 풍족하더라도 필요 없는 지출이 많은 때일 수 있습니다. 근건 절약하거나 저축을 생활화하세요. 애정운 상당히 발전되어서 쉽게 헤어지기 힘든 경우가 많고요. 지속적인 연애를 하게 될 때입니다. 솔로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네요. 물론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건강운 과음, 과식으로 인한 소화기 계통 질환, 호흡기 질환에 주의하세요. 여기서도 건강에서도 절제함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과식 피하셔야겠죠? 과음, 네, 마찬가지입니다. 모놀로지 카드의 조언은 조금은 이번에는 조금 생뚱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조심하라, 절제, 중용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이 카드는 자신감이 성공의 열쇠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유문의 사자자리,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에 있어서 너 할 수 있어. 너의 자신감을 보여봐. 사자자리는 표현의 별자리거든요. 마음껏 너의 자존감을 펼쳐봐. 가능해.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인데
사자 자리는 그런 자존심과 쇼맨십을 가진 아주 크고 용감한 사자의 사인인데 이 카드와 어떻게 대입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자, 특히 사자 자리의 유문이라면 그 에너지가 더욱 강하게 발현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 5월의 운세는 그러한 에너지는 반대로 아무런 득이 되지 않고 너무 넘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만심을 버려라. 과도한 자신감이 자만심이겠죠. 그거 버려. 과도한 자기 표현, 자기 주장은 잠시 미뤄둬라. 이번에는 당신이 틀릴 수도 있다 라고 조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카드가 때로는 반대 별자리에 대한 조언을 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번 별자리의 조언은 반대, 사자자리와 정반대로 해라 라고 저는 그런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4개의 카드가 남아있네요. 봄, 여름, 가을을 지나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사수자리 분들 별자리 운세 보겠습니다. 사수자리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생일이신 분들, 사수자리 별자리 운세로 나온 카드는 22 우아함 카드입니다. 키워드로는 치장하다, 미인계를 쓰다, 그리고 내면, 허영, 카리스마의 반영으로서의 외관, 자아 표출이라는 키워드가 적혀 있고요. 위에 태극무늬 속에 다크 그린과 옐로우의 조합,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문양, 위에는 산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래는 불을 나타냅니다. 산 아래 불, 그러니까 산마루에 걸려있는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형상이 연상이 되나요? 네, 바로 석양의 노을을 말합니다. 산마루를 물들이고 있는 해질녘에 오묘하고 붉은 기운, 무척 신비롭고 아름답잖아요. 그림은 수묵화처럼 은은한 푸른 배경에 연꽃들이 장식되어 있네요. 이 카드는 왕성했던 태양의 기력은 쇠하고 이제 어둠이 곧 찾아올 텐데 지금 너무 안일하게 감상에만, 낭만에만, 이상주의에만 빠져있지는 않은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너 그래도 되겠니?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 5월에 사수자리 분들은 좀 겉모습에 치중하게 되고 경제력이 충분하지 못하면서도 화려한 생활을 바라기 쉽습니다. 이때에는 모든 일을 계획하는 일은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고요. 냉철한 이성으로 먼저 목적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어떤 그 물질적인 이득은 크게 바랄 수 없겠지만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예술 또는 문화사업 아니면 어떤 한 분야에 몰두하는 학문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일에서도 일을 벌인다고 해도 아예 안 되진 않아요. 이 카드는. 네, 작은 규모의 일이나 일상적으로 하던 거래나 이런 것들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지만 큰 거래에서는 방심하다가 안일하게 감정적으로 해결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주의해라. 라고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전운 키워드에서 눈치채셨겠지만 당연히 작게 들어오고 지출만 많을 수 있습니다. 연애운이라고 하면 실속은 없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외모만 보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진심으로 상대를 대해야 연애에서 실패가 없겠죠. 그리고 상대의 겉모습에 치중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좀 그의 내면이나 어떤 그의 생활 패턴이나 조금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건강운은 절제된 생활을 하지 못하면 위장질환, 체력 저하 또는 노안, 대사장애 등과 같은 그런 질병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모놀로지 카드에서는 풀문의 보름달이 뜬 날 계자리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런 성향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사수자리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계자리냐? 그러니까 그런 특징적인 것들, 이와 유사한 특징의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계자리도 굉장히 감정적인 사인이에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름달 특히. 그래서 이 모놀로지 카드 또한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초정서적이고 초감정적이다.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했네요. 사수자리 운세 카드하고 유사하죠? 극심한 낭만주의, 이상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변에 감정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진정시키려면 명상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리고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누군가에게 집착하는 거 안 돼. 감정적으로 어떤 거에 삐지거나 뚱하지 마. 절대 그런 것들이 긍정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이 카드도 마찬가지, 모놀로지 카드도 마찬가지. 조금 이성이나 논리적으로 생각해. 너무 감상주의에 빠져 있어.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어. 이런 거를 경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염소 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월 21일부터 1월 20일까지 생일이신 염소 자리 분들 5월은 어떤 한 달이 될까요? 네. 카드 이름은 15번 겸손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키워드 절제하라, 겸손하라, 단순하게 유지하라, 그리고 가식, 허세, 버려라, 자존감이 상실되다, 존경심을 나타내다, 이런 키워드가 적혀 있네요. 자, 여기는 땅 밑에 산이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서도 오늘 너무 한쪽으로 몰려있네요. 그죠? 괴가 양괴 쭉 그어져 있는 이 양의 괴와 가운데가 토막나 있는 이 양효와 음효의 비율이 5대1로 양효가 하나의 양이 이렇게 지하에 갇혀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높은 산이 땅 밑에 파묻혀 있는 모습. 땅 위에 있어야 할 산이 땅 아래에 있으니 그만큼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때는 길흉에서 길은 나타나지만 흉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은 있지만 화는 없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좋다? 이 아름다운 녀석이 두 손을 모으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것은 유익함을 낳아서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한 자를 돕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잘난 사람이 겸손한 것만큼 보기 좋은 것도 없죠. 그리고 성급하면 모든 일이 불리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천천히 남을 돕는 자세로 임하면 모두 복으로 돌아온다고 약속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사업이나 일을 보자면 기반을 다지고 내부 관리에 충실하고 차근차근 진행하면 매우 순탄하겠습니다. 금전운 넉넉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는 불편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애정운 남성의 경우 양요 하나에 5개의 음이라고 했으니 주변에 여성이 많겠네요. 그렇지만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바람을 몰고 다니면 손재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구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운 만성적인 병이라고 해야겠습니다. 노이로제나 소화불량, 신경통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문홀로지 조언을 알아보죠. 자, 뉴몬의 사수자리 사인이 그려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좋은 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홀로지 카드도 아주 좋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행운은 당신 편이라고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는 일일 거다 라고 얘기하고요. 사수자리에서의 유무는 한동안 침체기 후에 즐거운 새로운 시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약속해주고 있어요. 물론 모험적이고 몇 가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지만요.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것은 신이 준 선물이니까 더 많이 웃으시라고 얘기합니다. 낙관적인 에너지는 그리고 겸손한 겸양의 미덕은 모든 최고의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으니까요. 이번엔 물병자리 분들 별자리 운세를 보겠습니다. 1월 21일부터 2월 19일까지 생일이신 분들. 이번에도 두 카드가 참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카드네요. 자, 하나 타오 카드부터 먼저 보죠. 카드 이름은 49번 혁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급변, 뭔가 급격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양자도약을 위해서 길을 닦기 위해서는 옛것을 과감하게 버릴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면 낡은 것, 옛것, 그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것을 취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에는 주변 사람들이 바뀔 수 있고요. 하는 일이 바뀔 수 있고요. 어쨌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확장을 하기에 아주 좋은 운세이고요.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지만 올바른 길을 찾아야 실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봤을 때, 우리 역사를 돌아봤을 때 혁명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잘못된 편에 서게 되면 반역이 되고 실패했다는 걸 명심하세요. 어쨌든 이 카드가 나왔다면 지난 시간들과는 많이 다른 한 달을 예고하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일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죠. 특히 이제 올 상반기에 좀 힘든 길을 걸어오셨던 물병자리 분들이라면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운이 도래했다는 걸 약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일에서 보자면
사업이나 일에서 본다면 새로운 사업, 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도 가능하겠죠?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전업, 전직 등과 같이 변화를 시도하기 아주 좋은 때이지만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옮겨간 데가 좋은 데다, 오래 할 수 있는 일이다, 탄탄한 직장이다, 그것까지는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혁명, 급격하게 변화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일어나는 그것들을 겪어가야 하는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그런 성향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함께 하고 있고요. 금전운을 보자면 아주 왕성한 때이니 투자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애정운도 좋은 상대가, 솔로라면 좋은 상대가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카드는 혁명, 어떤 굉장히 빠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이나 학업에 더욱 치중하게 되는 때라면 글쎄요, 애정운은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성에 무관심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거든요. 자, 건강운은 오래된 병이 있으면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한대잖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안 좋은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유지해온 조금 나쁜 질병이 있다면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것도 급진적인 어떤 성향으로 나타난다고 하니까 과로, 대사질환, 신경통, 호흡기 질환 등이 급진적으로 조금 나쁘게 발현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또 구내염, 구강염증, 폐렴, 신장염 이런 것들까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홀로지 조언. 자, 이 카드 또한 앞에 카드하고 유사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자, 그림 어떤 상황일 것 같나요? 이거는 계기일식을 나타냅니다. 계기일식. 이때는 그래서 강력한 변화를 기대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앞에 혁명 카드하고 일맥상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당신이 원하는 상황에서 꿈을 이룰 수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한다면 이 문홀로지 44장의 카드 중에 이 카드가 바로 그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예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작의 카드고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변화를 겪는 데는 나름의 힘든 과정이 될 수 있고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취하는 새로운 방향은 거의 현재 있는 곳보다 대부분 더 좋은 곳으로 이끌 거라는 걸 약속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모두 나중에 감사하게 여길 만한 충분한 이유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죠.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으며 과거를 잊고 그 사이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옳은 길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혁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약속하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 별자리 운세, 그 5월 운세를 쫙 봤는데 최고의 운세이신 것 같아요. 이번 물병자리 분들. 자, 마지막으로 물고기 자리까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물고기 자리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생일이신 분들이죠. 카드는 이 카드도 제가 타로 카드로 진행한 별자리 운세 중에 자주 한두 번은 등장했던 카드 같은데요. 이 카드는 듀어링, 단어를 해석하자면 어떤 지속되는 기간을 나타내고 있고, 키워드는 항상성,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연속성, 지속력, 성숙도, 안정성, 깊은 헌신, 이런 키워드를 달고 있는데요. 어떤 그림이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계절은 우리가 앞당기려고 한다고 당길 수 없고 뒤죽박죽 섞을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순리다. 인생의 사이클이다. 이거는 그 순서대로 항상 한결같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상태를 뜻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또 그래서 너무 뻔한 흐름이기 때문에 권태기를 수반하기도 합니다. 중년 부부의 안정된 생활 속에는 부부 생활의 권태도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권태로움은 변화를 모색하게 되고 욕구 불만이 생기기도 쉽죠. 그래서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혹은 직업병적인 측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다면 초조해하지 말고 느긋하게 노력하면 제일 서두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쁜 것도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게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 없는 사람과의 연애나 서둘러서 뭔가를 성취하려는 사람이 미라면, 물고기 자리 분들이라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하대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결과를 내려고 하는 질문에서는 모두 아직은 아니야 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이나 일, 기존의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겠지만 새로운 거래에 판로를 뚫는다거나 대규모 사업을 추구한다거나 하는 것은 힘들 수가 있어요. 꼭 해야 한다면 꼼꼼히 따지고 서두르지 마세요. 이 카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금전은 재물운이 좋음으로 풍족하고 구애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애정은 무리 없이 순탄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부부 얘기했죠. 또 오래된 관계라면 너무 똑같은 패턴이라 지루하거나 권태기의 시기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헤어지거나 다른 사람으로 만나는 등의 변화는 이 카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건강은 만성이거나 지병일 수 있겠죠.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로 병을 막아야 합니다. 요통, 신경통,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조심하시고요. 또한 카드의 이름이 항상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큰 병도 아니겠지만 꾸준히 치료를 하고 계셨다면 병원도 의사도 약도 바꾸지 말고 그냥 다니던데 계속 다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홀로지의 조언 카드는 이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로맨틱 사이클의 시작. 이거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시작된다. 로맨스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당신이 묻고 있는 모든 딜레마에 대한 대답은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이 있고 여기 천칭자리, 유문의 천칭자리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이 있고 양보와 타협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나가야 하는 일이니까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더 많이 느끼고 좀 생각은 더 적게 하고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5월 별자리 운세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개인의 운세가 아무리 좋아도 국가가 세계 정세가 주는 영향은 개인의 운세를 못 따라간 개인의 운세에 그만큼 영향을 준다. 개인의 운세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이번 5월 별자리 운세는 전반적으로 좀 대부분 힘들지만 참고 이겨내면 좋은 날이 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네요. 나만 힘든 게 아니다라는 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실까요? 어쨌든 모두들 힘내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고 타로 리더 로나의 고민수집소 네이버 블로그에도 타로 관련 글들 많이 올려놓았으니까 놀러와 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